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와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두지스프레이 채널의 두지PD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SR 규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례를 두고 부동산 계산기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DSR 이론편 영상을 통해서 DSR이 뭔지는 다들 이해하셨죠? 혹시나 DSR이 뭔지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DSR 이론편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사용하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알면 이해가 더 잘 되기 때문이에요. 자, DSR. 저도 이번에 DSR 대본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너무 규제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계산기는 네이버나 구글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계산기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부동산계산기.com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게요. 들어가셔서 DSR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DSR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고 아래 보시면 신 DTI와 DSR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둘 중에 DSR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 시나리오를 보면서 DSR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이 영상에서 드는 예시들은 어디까지나 조건이 제한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들어오면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런 변수들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무주택자인 A씨는 2022년 4월에 KB 시세가 3억인 빌라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A씨의 연봉은 3,500만 원이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신용대출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의 만기는 1년이며 금리는 4%입니다. 이때 A씨는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계산기를 보시면 이렇게 기준일자 입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시점을 기록하면 되는데요. 시점을 따로 기록하지 않으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선 A씨는 2022년 4월 중에 매수를 하려고 한다니까 4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 연소득에 3,500만 원을 넣습니다. 다음으로 빌라 시세가 3억일 때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먼저 LTV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LTV는 담보인정비율이라는 뜻으로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LTV가 60%라면 5억짜리 주택은 5억 곱하기 60% 해서 3억까지. 만약 주택가격이 3억이라면 60%를 곱해서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LTV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처럼 지역에 따라서 또는 주택 소유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역과 주택 소유수에 따른 LTV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A씨가 매매하려는 빌라가 기타 지역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LTV 70%가 적용되니까 3억에 70%인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다시 부동산 계산기로 돌아와서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클릭하시고 상환 방식을 정합니다. 만기일시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는데요. 만기일시 상환은 대출금 전체를 막판에 한 번에 갚는 거고 원금 균등은 매달 상환하는 원금이 동일한 방식, 원리금 균등은 매달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대출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총액란에 앞서 말씀드렸던 최대 대출 가능액인 2억 1천만 원을 넣습니다. 잔액란에는 아직 A씨가 대출을 받기 전이니까 똑같이 2억 1천만 원을 쓰고 만기란에는 내가 만기에 한 번에 갚을 금액을 쓰는 거니까 일단 0 그대로 둡니다. 대출 기간은 30년이니까 360개월, 잔여 기간도 360개월을 넣고요. 거치는 대출 직후에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하는데 따로 언급이 없으니 0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금리는 임의로 4%라고 할게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추가를 누르시고요. A씨가 신용대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종류에서 신용대출을 선택합니다. 신용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선택을 하고요.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잔액란과 만기란이 없죠. 막판에 한 번에 갚는 거니까 그게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 총액에 2,500만 원을 넣을게요. 대출 기간은 12개월, 금리는 4%를 입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DSR 계산을 누르시고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표 13번 DSR 옆에 51.52%라고 나오죠. DSR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2억 1천만 원까지의 대출은 불가능하겠네요. 이 경우에는 대출 희망액을 1억 4천만 원까지 낮춰야 DSR이 40.06%가 됩니다. 즉, 현재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DSR 40% 규제 대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출 총액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DSR 규제 대상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현재 A씨의 신용대출 2,500만 원과 대출 희망액 1억 4천만 원을 합쳐도 2억이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총액이 2억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DSR 40%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A씨는 2억에서 신용대출 2,500만 원을 뺀 1억 7,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022년 7월부터는 DSR 40% 규제 대상이 대출 총액 1억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DSR 40%인 1억 4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을 예정이라면 2022년 7월이 오기 전에 빠르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무주택자 H씨는 2022년 5월 조정 대상 지역에 6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7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H씨는 2년 만기의 만기일시 상환 전세대출 2억 원과 1년 만기의 만기일시 상환 신용대출 3천만 원이 있고요.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했는데 선수금 1천만 원을 줬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금리 4.5%의 5년 만기 표준형 상환, 즉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계산기에서 연봉 7천만 원을 넣고요. 그리고 주담대와 원리금 균등 상환을 선택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LTV는 60%니까 6억의 60%, 즉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겠죠. 잔액란과 만기란 3억 6천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출 기간은 역시나 360개월, 거치는 없고 금리는 4%입니다. 이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제는 전세대출을 넣을 차례니까 전세대출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을 선택합니다. 금액은 2억 원, 기간은 2년이니까 24개월, 금리는 3.5%를 넣습니다. 이어서 신용대출 만기 일시 상환 금액은 3천만 원 넣으시고요. 대출 기간은 12개월, 금리는 4%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할부금은 기타 대출을 선택하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3천만 원, 기간은 60개월, 금리는 4.5%를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DSR 계산을 하면 DSR이 59.34%가 나오네요. DSR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니까 다시 희망대출금 줄이기 들어갑니다. 담보대출 금액을 1억 2천만 원까지 줄이면 39.69%가 나오네요. 그러면 H씨는 1억 2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렸어요. 현재 H씨의 기대출은 2억 6천만 원이지만 여기서 전세대출 2억은 DSR 규제 대상 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H씨는 2억에서 6천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2천만 원이 늘긴 했지만 6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해야 하는데 1억 4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나온다고 하네요.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을 최대한 빨리 상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H씨가 자동차 할부금도 없고 신용대출도 없이 전세대출 2억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LTV 60%인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도 DSR이 39.46%입니다. 6천만 원의 기타 대출을 상환하면 2억 2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방금 전세대출은 DSR 40%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세대출 연이자 상환액에 이렇게 금액이 표기되어 있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DSR은 어디까지나 내 연소득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비율.
내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전세이자 또한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DSR은 그걸 포함시킨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DSR 40%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인데 여기서 총 대출 2억 원에 전세금 대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씨는 2019년 9월에 공고가 난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8억짜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의 20%인 1억 6천만 원을 지불하고 서민 실수요자 중도금 대출 50%로 4억 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P씨의 연소득은 6천만 원이고 아내인 Q씨의 연소득은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P씨는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은 상태이며 전세대출 3억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 Q씨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1억짜리 대출이 있는데 현재 상환기간이 5년, 잔액은 5,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가 완공되는 2022년 9월에는 잔금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씩 부동산 계산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득에는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P씨의 소득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만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으로 DSR을 계산합니다. 물론 대출도 합산으로 해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연소득에는 1억 원이 들어가고요. 날짜는 2022년 9월 1일을 넣습니다. 분양가 8억에 투기과열지구이면 LTV가 50%니까 주담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희망대출 최대금액 4억 원을 넣고 똑같이 만기 30년, 금리는 4%라고 가정할게요. 다음으로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및 이주비 그리고 만기일시 상환을 선택합니다. 금액은 4억 원, 대출 기간은 공사 완료 시점까지니까 한 3년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금리가 비교적 낮은 편이니까 3%로 할게요. 그러고 나서 신용대출 5천만 원과 상환 방식, 이자율을 넣고요. 만기시 상환 전세대출 3억까지 깔끔하게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기타 담보대출과 원리금 균등 방식을 선택하고 총액에는 1억 원, 잔액에는 5,400만 원, 총 개월수에는 120개월, 그리고 자녀 60개월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3.7%입니다. 그런데 P씨 부부의 경우 총 대출 금액이 2억을 넘었었나요?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게 신용대출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비주택 담보대출 5,400만 원, 총 합쳐서 1억 4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2억을 넘지 않으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날짜를 떠올려야 합니다. 2022년 9월 1일. 그러면 총 대출 금액이 1억을 넘으니까 규제 대상이구나. 근데 어차피 DSR 87.75%라 대출 못 받죠? DSR이 너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한 P씨는 찬찬히 표를 살펴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중도금 대출 연원금 상환액이 왜 있는 거지? 분명히 중도금 대출은 DSR 40%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대출처럼 중도금 대출도 DSR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총 대출액,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DSR 자체를 계산할 때는 중도금 상환액도 들어갑니다. 다만 전세대출과의 차이점은 전세대출은 연 원금 상환액이 0원인 반면 중도금은 대출 총액을 25로 나눈 값을 연 원금 상환액에 넣는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DSR 87.75%를 낮춰야 하는데 대출을 줄여서 1만 원만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DSR이 64.83%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억 초과 대출 대상 DSR 40% 규제가 적용된 시점, 즉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 모집 공고가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시점에 DSR 40%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P씨가 당첨된 아파트의 모집 공고는 2019년 9월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8억에서 LTV 50%를 적용해 잔금 대출 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잔금 대출 4억 원 모두를 중도금 대출 상환에 쓰고 잔금 2억 4천만 원을 지불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 모집 공고가 뜬 주택은 어떡하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 분양가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잔금도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죠. 몇백 대 1,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 당첨이 되어도 당장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청약 당첨도 날아가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날아가고 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2년 1월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 및 잔금 대출은 DSR 규제 예외로 할 것이라고 발표는 하긴 했는데 아직 이게 확정이 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약간 이거 PPT 최종, PPT 진짜 최종, PPT 진짜 최종 이런 느낌입니다. 예외가 너무 많아서 저도 지금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래도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공고가 난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는 잔금 대출을 받을 때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례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사례는 이렇습니다. 연소득이 9천만 원인 Y씨는 2022년 2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인데요. 2019년 7월에 주택담보대출 4억 5천만 원을 받았고 2022년 7월 현재 대출 잔액 4억 2,50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Y씨는 2022년 7월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했는데요. 2020년 7월에 공고가 난 오피스텔이며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Y씨는 2022년 12월에 잔금 대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부동산 계산기에 하나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득 9천만 원을 넣고요. 기준 일자는 2022년 12월 1일을 넣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LTV는 70%니까 4억에 70%인 2억 8천만 원을 넣고요. 기타 비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균등 방식을 선택합니다. 기간은 360개월, 이자율은 4%입니다. 다음으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주담대, 원리금 균등, 총액에는 4억 5천만 원, 잔액에는 4억 2,5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총 기간은 360개월, 잔여 기간은 3년이 지난 상태이니까 324개월, 금리는 동일하게 4%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DSR을 계산하면 79.86%가 나오네요. 그러면 대출 금액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공고가 나온 날짜를 확인해야겠죠. 공고가 2022년 7월에 나왔으니까 2022년 1월 1일 이전이네요. 그래서 Y씨는 오피스텔 대출 2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라고 하면 사례로 들지 않았겠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2022년 이전에 모집 공고가 나온 주택이어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차주별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Y씨는 2022년 7월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SR 40% 이하인 6천만 원 정도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오피스텔도 DSR 40% 규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니까 LTV 70% 대출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덜컥 계약을 하셨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DSR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이건 연봉에 따른 DSR 40% 대출 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만 있을 경우 최대 대출 가능액을 표시했는데요. 상환기간 20년, 25년, 30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잔금대출과 관련한 DSR 규제와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